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네. 조피디,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난번? 아니, 지난번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제가 그냥 불현듯 이게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월남전이 생각이 나요. 월남전. 왜냐면은 미국이 월남전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미국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전쟁을 지금 수행 중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맥락에서 맞아.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 그러면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십상이지만 그 안에도 세속주의 유대인 또 이슬람교도도 이스라엘 국민 중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초정통파 하레디들도 하레디.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 하레디 분들 뭐 본인들의 종교적 열망 때문에 뭐 그걸 지키고 산다는 거야 뭐 숭고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른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이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하레디 분들은 국방의 의무도 안 하고 그렇죠. 경제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대신 국가 보조금은 그거는 율법에서 받지 말라고 안 돼 있으니 그건 주세요. 이렇게 받아가고. 네. 그런데 거기다 또 욕심이 많아. 어떤 욕심이 있냐면 돈 욕심이 아니야. 자식 욕심 말고 또 자신 욕심은 있지. 네. 그건 하는데 그 욕심 말고 한 욕심이 더 있는데 꼭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한 지구를 뺏어주세요. 뺏어달라. 왜냐하면 이 하레디가 믿는 유대교 경전에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유다와 사마리아가 머물렀던 가장 중요한 경전에 나오는 역사적 지명과 위치들이 전부 서한지구가 많아. 그러니 또 이제 세속주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지. 가자지구보다 훨씬 넓잖아요. 넓고. 아니 본인이 군대라도 왔으면 그러게요. 차라리 같이 뺏자 뭐라든가 뭐 할 텐데 저희는 그런 걸 할 수 없는데요. 저 서한지구를 뺏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이게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네타냐후는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는데 하레디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 두 정당이 자기를 연정에 밀어줬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서한지구를 뺏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그걸 뺏어오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서한지구에 유태인 정착종들을 임의로 더 많이 만들었어. 이거는 유엔에서 원래 인정했던 범주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야. 그렇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어떻게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현상에서 거기 보면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져. 그 각각의 구역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합시다. 그 룰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타냐후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요르단강에 가장 가까이 있는 C구역이라고 있어. 이 C구역에 유대인 정착총 150개를 만드는 걸 승인해버려. 그리고 이 비승인된 마을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128개가 또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도 물론 일부 살고 있지만 어떤 영역 안에서 살기로 원래 구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 이건 뭐야? 유대인들이 더 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걸 조금씩 더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는 아까 말했던 하레디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의 간절한 바람을 네타냐후가 투영시킨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구 문제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100분 토론을 갔다 왔는데 100분 토론에서 중동 얘기를 해줬어. 근데 워낙 시간 관계상 거기 뭐 국립외교원 전 원장님 그리고 전 원장님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제 중동만 전문적으로 파셨던 박현도 교수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다 못해서 지금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 뭐 다 합쳐서 10몇 분도 못했지. 그때 내가 살짝 언급한 게 있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예전 수장 아라파트. 야, 피에로. 역시 뭐 정확히 알아. 아라파트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있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랍 여성의 자궁이다. 뭐 얘기하는지 감오지. 그 인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위태위태하게 생각하는지를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하레디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에
이슬람 교도의 숫자를 한번 세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0만 명이 좀 안 돼. 예. 900만 명은 확실히 넘고. 네. 그럼 900만 명이라고 그냥 러프하게 잡자고. 네. 한 970 몇만 명 되는데. 네. 그런데 이 970 몇만 명 중에서 진짜 유대계 인구는 한 73.5%로 한 700만 명이 조금 넘어. 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인데 아랍계가 한 20%가 돼. 그래서 한 200만 명이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700만 명, 아랍인들이 20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국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아랍인들이 아니네요. 에이, 쉽게 누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는 그 옵저버 국가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다른 국가로 일부는 분류가 되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이 관리 감독 아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계 인구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아랍계 인구는 몇 명이냐? 200만 명. 많네요. 서한 지구의 그 아랍계 인구가 몇 명이냐? 500만 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플러스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를 합쳐서 전부 다 토탈을 했었을 때 아랍계 국민 숫자가 750만 명에 가까운 숫자고 순수 유대인의 인구 숫자는 700만 명을 살짝 넘어. 근데 이 순수 유대인 700만 명이 살짝 넘는 애들 중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존재들이 있지. 하레디. 계속 계세요. 네. 이런. 이게 150만 명 가까이 되니. 그럼 이걸 또 빼면 550만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종교적인 걸로 카운트를 하면 유대교가 메조리티가 아니야. 그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국민들이 요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 안위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미래 또 이것도 얘기해 볼까? 아까 아라파트가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아랍계 여성들의 출산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자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나머지 이슬람 여성들의 가입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레디는 압도적으로 6명 이상을 낳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 전체 합계 출산율이 2.9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그냥 세속주의 유대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유대인들만 합치면 2.3명밖에 안 돼.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대단한 거죠. 2.3명이면 그냥 현원 유지인 거야. 그냥 그렇죠. 현원 유지인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랍계 여성의 가입률이 많이 떨어져서 3.5명 정도 돼요. 대단한 자궁인데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 서한 지구가 예전에는 이 아라파트의 이 어떤 지상과 같은 명령 아닌 명령, 메시지.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인구다. 이 얘기로 예전에 이 아랍계 여성들이 진짜 힘을 많이 냈어. 그래서 한때는 합계 출산율이 9명이었어. 아니 통계라는 게 구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서한지구, 가자지구의 아랍계 여성대 합계 출산율이 한때 9명이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피임, 그 다음에 정관 수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건 또 엄청 지원한 거야. 그래서 낮아져서 3.5명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지금 역전된 거지. 그러니 이 상태로 계속 됐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은 이제 소수파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소수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점점 그 쪽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십상이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진짜 유대인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갖는 거야. 심지어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들이 어느 나이 때냐가 또 중요하잖아. 그렇죠. 경제 활동을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이 때인지 아니면 은퇴해서 이제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절대 다수인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걸 살펴봤더니 아랍계 인구의 38%는 14세 이하야. 야, 중위 연령이 굉장히 낮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유대계 이스라엘 인구의 중위 연령은 43세야.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지.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보면 신생 독립국이니까 그 비슷한 시기를 갖는 거지.
그래서 뭐 딱 중위연령 네가 얘기했으니까 중위연령으로 따져보면 유대계 이스라엘 인구의 중위연령은 43세인데 가자 지구에 있는 중위연령은 18세. 요르단강 서한 지구 지역에 있는 중위연령은 20세. 야, 미래가 창창하네요. 그렇지.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우리는 슬 노쇠해지고 저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쇠해졌을 때 30대, 40대 한참 활동할 혈기왕성한 청장년층이고. 자, 그런데 나는 뭐 저는 하마스 편도 아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독일에서 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의 역사들도 많은 증거가 있어. 경제활동에 청장년층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돼 버리면 앵거가 생기는 거야. 분노가 쌓이는구나.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떤 국가의 리더십이 폭발시켜주지 못하면 그게 항상 중국에선 난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그냥 국가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총뿌리를 바깥으로 걷어서 그렇죠. 다른 데서 그 분노를 풀고 우리가 지금 독일의 어떤 영광 아리아인의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조하자 하면서 글로 이제 그 에너지를 뿜어낸 거지. 심지어 나치당이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 계시던데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맞아. 집권을 한 거예요. 맞아. 네. 그게 뭐 그냥 뭐 쿠데타 국제가 하는 게 거예요. 아니라 네. 진짜 선거로 된 거거든. 네. 그게 바로 그 앵거가 담겨져 있었던 그렇죠. 거야. 그런데 너 생각을 해봐. 아까 가자 지구의 중위 나이가 18세고 요르단강 근처 14세. 서한 지구가 20세 초반이고 그러면 청년들이잖아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청년들 설문조사를 하면 직업난에 가장 많이 체크된 게 뭘까? 무직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앵거. 그렇죠. 가자지구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가자지구 청년 인구의 45%가 무직이거든.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답답함, 울분 뿜어내야지. 뭐 이게 그렇다고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자는 거지. 그러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나 가만둘 수가 없어. 나는 하나하나가 다 미워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형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깐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걱정이 되네요. 아, 그렇게까지도. 네, 잠깐 또 탕핑족들 나오고. 그래.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지금 중국도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고 중국이 스스로 미국이 우리를 눌러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중국 수뇌부의 잘못이 아니다 하면서 그걸 바깥의 화살로 돌리고 있거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앵거를 분출해주지 않으면 중국도 역사가 인정해준단 말이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태평천국 운동부터 그렇죠. 해서 황건적의 난부터 해서 뭐 황건적, 홍건적 뭐 별게 다 많았잖아. 그러니 가능성이 있겠네. 예. 우리 또 할 얘기 많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마스의 그 일부 청년들이 자원으로 입대 아닌 입대하고 저 이스라엘 우리 몰래 넘어가서 테러하는 거 저도 동참할게요 하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자,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얘기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조 PD님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시리즈에서 내가 해줄 건데 항상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는 솔직히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없어서 제가 종교의 그 숭고함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있다고 저는 솔직히 이해해요. 우리 같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뭐 그런 모르지. 모르죠. 그런데 원래 이제 경제학자들은 말 그대로 모든 걸 경제적 관점으로 봐. 그렇죠. 이해관계 또는 어떤 인센티브 뭐 이런 걸로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동에서 일어났던 모든 분란의 원인은 종교, 성지를 내가 수복하고 성지에서 뭘 하고 이걸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아. 뭐가 관련이 되냐면 뭐니? 철저히 물이야. 물. 아니 성지 탈환인데 그게 어떻게 물입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종교의 성지가 됐던 발원지는 다
물이 있는 곳이야. 그렇죠. 물이 있어서 거기 사람이 모였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종교가 창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메카도 마찬가지고 메디나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 이슬람의 원조 말고 시아파, 수니파 그 이외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마다의 또 나름의 성지가 있거든. 그렇죠. 우리 종파의 발원은 저쪽에서 됐는데 그곳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물이야. 그런데 계속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레디가 저 땅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서한 지구, 거기 큰 호수 있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 야 안에 네. 그리고 골란 고원, 골란고원. 네. 그 다음에 바로 서한 지구라 말하는 네. 거긴 요르단강이 있어.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물을 확보하자는 거야. 물에 대한 전쟁인 거야. 물을 확보해야 국가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 편에 해드릴지 다음 편에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종교적으로 치고받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어디까지 가서 갑자기 거기서 멈추고 어디까지 와서 더 안 내려오고 한 게 전부 다 상수원을 확보하는 걸로 다 귀결이 돼.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고. 그렇지. 그 요단이죠. 그게 요르단강이잖아. 바로 그 상수원과 관련되는데 이번에 또 가자지구 청년들 특히 서한지구 청년들이 비분간개한 게 바로 서한지구에 아까 말했던 하레디를 비롯해서 성지의 가장 중요한 구약에 나오는 장소가 서한 쪽에 있다고 했잖아. 네. 정확히 어디 옆일까? 그 서한지구의 옆에 강이 하나 흐르는 게 그게 요르단강. 그러니 서한지구를 돌려받아야겠어요는 강 옆에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그 강 옆에 사는 그 C구역이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할애된 영역이 많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네타냐후가 본격적으로 그쪽 지역에 지하수를 유대인 정착총에서 뚫었어. 그래서 물을 끌어가. 뽑아 쓰는 거야. 뽑아 써서 어떤 상황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 내 서한지구 쪽에서 일어났냐면 그 서한지구의 이쪽 유대인 정착촌에는 유대인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풀장에서 수영하고 놀아.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 그 주민들은 뭐 식수도 식수를 하루에 1리터 한 사람이 1리터가 할당된 양이야. 그러니 1리터로 뭐 해야 된다? 먹고 씻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빨래까지 1리터로 1리터로 한 사람이 1리터로. 그런데 또 이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특히 물을 중요시 여기지.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슬람교들은 왜? 기도할 때 다 씻어야 되잖아. 그렇구나. 발까지 씻잖아. 그래서 모스크 사원 갈 때 손발을 청결하게 해야지만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할 때 물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거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물마저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한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 물 얘기도 많이 있어. 들어가 있는 거. 맞아. 그러니 결국 뭐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인들이 여기서 못 살게 만드는 우리가 공격하고 살해하고 테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살게 만드는 방법 간단해. 물만 조여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참 이것도 딜레마야. 못 살게 만들면 나가기라도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가 떨어져 있잖아. 완전 떨어져 있죠. 그럼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가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일가 친척에 그 경조사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 결혼한 데더라 나 가봐야 된다. 야 이게 우리 북한 가는 것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물을 조여버리면 이민을 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것도 못하게 해놓고 뭐 어쩌라는 얘기냐.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는 거라도 편하게 해주면 내가 그냥 떠날게. 아이 더럽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은 안 주고. 그러니 이게 정말 참 잔인하네요. 정말 잔인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마스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 청년들은 왜 자기 미래 설계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지 않고 이게 테러리스트가 된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맥락도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인질로 끌려가서 비분간개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도 당연히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지만 실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물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된 전쟁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